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반갑습니다. 기나긴 추석을 끝내고 추석 연휴에도 계속 NSC는 나갔으니까 네. 우리는 뭐 오랜만은 아니죠. 야, 그래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명절날 워낙에 팟캐스트도 순위가 많이 올라갔고 유튜브도 거의 뭐 역대 기록을 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특집 방송을 7차례 진행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그 핵 문제, 북미 관계 문제의 배경,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북의 군사력 다룬 거를 제일 많이 보시더라고.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뭐 네. 군사, 네. 전쟁 또 매니아층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10월 10일 날 다시 추석 연휴를 끝내고 다시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10월 10일 네. 쌍십절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네. 중국? 네. 중국에서 쌍십절. 네. 10월 10일 그래서 쌍중달 좋아하는가? 아 그런가요? 북한의 이제 당창건 기념일인데 네. 그 오늘 이제 당창건 기념일을 기념해서 분명히 도발을 할 것이다. 이게 요즘 언론에 이제 오늘 언론 헤드라인 청와대도 뭐 예의주시한다고 계속 시시각각 뭐 네. 그러더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거 주시해서 뭐 하지? 바로 대응을 해야죠. 어떻게? 저번에도 왜 미사일 쏘니까 바로 우리 현무 미사일 2발 쏴가지고 한 발 추락하고 막 그래서 그냥 성명 발표하고 규탄한다. 그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명은 아마 지금 미리 다 써놨을 한 번만 거예요. 더 도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도발 성명문 저 지금 이따 쌀 수 있을 것 같아. 컨트롤 C, 컨트롤 V. 날짜 바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10월 8일 날이 또 주거였더만요. 북에서도 또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했던데 기념식이라고. 김정일 위원장 뭐더라 국방 당비서. 당비서인가요? 네. 당비서 추대 20돌? 일 거예요 아마. 당비서인지 국방위원장인지. 그래서 거기는 꺾어지는 해를 좀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20주년 20돌 맞이해서 네.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도하면서 주로 언론들은 노동당의 서열이 바뀌었다. 이걸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 재영의 비서가 또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거 가지고 순서를 뭐 그 소열 알아가지고 뭐를 하려고 재밌나 봐 거지? 그게.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 당 꺾어지는 해가 아니잖아 올해는 그죠? 일반적인 보통 뭐 차분한 당 행사. 조선노동당. 네. 그거는 아마 72주년 될 거예요. 72주년인가? 45년. 45년도니까 네. 그러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추석 연휴 보내는 동안에 북에서는 중앙위원회 전원회를 했어요. 네. 그죠? 당중앙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뭐 있겠더만요. 그래서 거기에서 핵 뭐죠? 경제 병진 노선 네. 이걸 철저히 관찰하자 이 얘기하고 자력갱생 과학기술 이걸 앞세워가지고 지금의 제재 뭐 이런 것들 뚫어나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조직 개편도 있었다면요. 네. 또 서열 열심히 또 분석해야죠 서열. 세대 교체라고 막 언론에서 막 나오더만요. 네. 새로운 인물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젊은 인물들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제 나이 많은 인물들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건 정상적인 거죠. 자연스럽게 보는 거죠. 북한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정년 개념이 없어요. 맞아요. 그 일반 직장에서는 정년 개념은 있는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정년이 지나도 자기가 일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면 계속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년 지나면 무조건 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제 잘리면 그 다음엔 뭘로 갑니까? 이제 뭐 통닭집을 하거나 아파트 경비를 하거나 식당 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밀려나는 거잖아요. 노인들이. 폐지를 줬거나. 네. 근데 이제 북에서는 노인들이 그냥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고위 이제 관료들, 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뭐 그나마도 정년 개념이 없어서 막 70, 80 먹어도 계속 그 자리를 이렇게 지키게 하는데 보통 이제 약간 명예직 비슷한 개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이렇게 그 명예 무슨 위원장 뭐 이런 거 딱 맡고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밑에서
실제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자문을 뭐 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막 고문 변호사 이름 하나 올려놓고 사건에 이름 하나 써주고 뭐 돈 1,000만 원 자문료 받아먹고 사회이사 이런 거. 그런 거 하다가 주로 뭐냐 임명 안 되잖아요. 인사청문회에서 막 결격사유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일반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의 경우는 사실 막 사람들을 잘라내기 급급하니까. 우리 이거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이 서열이 중요하긴 한데 이 자리 위치가 참 네. 애매한 자리네. 네. 아니 그 이번에는 딱 특징적인 인물이 딱 있더라고. 리용호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전 세계가 주목했던. 네. 제가 계속 주목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요? 곽범기라고 곽씨 경제 전문가. 아 저랑 이름이 2개나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주목하고 있어요 그냥. 네. 우리 집아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문 씨가 없다는 게 좀 치명적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대신에 문 씨는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가 뭐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승진 같은 거 한 거죠. 이용호 외무상. 그런 게 특징이 있었고. 자 오늘은 이제 주로 얘기는 그 승진에 이번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연설도 한몫했을까요? 아니 이미 있었겠지. 뭐 이미 의미가. 내정돼 있었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주 얘기는 오늘 이제 저거죠. 미국 얘기를 좀 하려고. 트럼프 행정부. 시청자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이게 주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야. 모래시계를 이제 뒤집었기 때문에 사실 방송은 이제 시작인 그렇죠. 거예요. 네. 주제 전환합니다. 어차피 잡담이니까. 모래시계 중심.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우리가 그 설 연휴에는 우리가 추석 연휴. 그렇죠 추석이구나. 네. 자꾸 몇 개 맨날 헷갈리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꼬리를 팔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바로바로 이제 그날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잡담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쌓여 있는데 어쨌든 그 동안에도 계속 트럼프는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막말 비슷한 애매모호한 발언. 네. 이거 재밌나 봐 얘는.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 이런 식의 발언이잖아. 아니 그 뭡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를 질문받는 식의 질문을 유도하는 어떤 멘트 이런 것들이 재밌나 봐요. 아니 원래 트럼프가 국정 철학이었어요 이게 대선 당시에부터 그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정치는 미친놈이 해야 한다. 그래서 미친놈이 해야 상대방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못한다. 공식 그런 얘기 했다고? 네, 그게 미치광이 전략이었어요. 매드맨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한미 FTA도 공식적으로 그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그 대화가 공개됐더만요. 네, 미치광이 전략 쓰라고 한미 FTA 협상할 때 공식 정부 지침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소장 얘기는 이게 미치광이 전략하고 좀 다르다 이거 지금. 발광 전략이다. 좀 더 미친 건가? 미치광이 전략은 원래 미치진 않았는데 그냥 미친 척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르다면 미쳤네. 진짜 미친 거예요.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 내 행정부 내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내분을 일으켰죠. 내분이 일어났다 지금 이 상태 자체가 이게 결국 이제 북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해법에 대한 그리고 그걸 풀어나가는 어떤 목적은 같겠지. 방법이 다르겠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내분이 일어났다고 이제 저희가 보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시초가 아마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에서 기자들 만나고 한 얘기부터 아마 더 격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틸러슨이 9월 말에 중국 갔죠. 네, 그랬나요? 시진핑 만나가지고 회담하고 나서 나오는데 기자가 질문했죠. 북한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대화하고 있고 우린 대화할 수 있고 세네 개의 창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 대화를 뭘 하는데 뭐 답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건가? 북측이 어쨌든 북측이 대화 의지가 있는지를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원래 북미 직접 대화 안 한다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네? 그래서 계속 이제 질문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는 뭐 외교를 중심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던 거지.
뭐 국무장관 입장에서야 뭐 대화를 계속 해야 한다, 협상한다, 뭐 이런 얘기 당연히 한 건데. 네.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또 트윗으로 공개적으로 그냥 면박을 줘버렸죠. 시간 낭비하고 있네라고 했죠. 지난 25년간 뭐 북한 정책을 완전히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25년이면 92년이잖아요. 그런가? 네. 그래서 1992년이면은 영변 핵위기가 이제 막 한참 뜨거울. 그 막 조선일보 이런 데서 이제 막 과거강 할땐 뭐 네네. 긴급 북한 핵개발 이게 나오던 게 이제 대략 그 언제라 되는데 그러면은 영변 과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모든 대북 정책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입장이다 지금.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골 때리겠어요. 그 중에는 제네바 합의를 했던 멤버들도 있고 9.19 공동성명을 했던 멤버들도 있고 제네바 합의는 뭡니까 저기 민주당에서 했던 거고 9.19 공동성명은 공화당 때 했던 거 아니에요? 부시도 했죠. 네. 근데 이제 뭐 2.13 합의나 이런 것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25년을 퉁쳐가지고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가 또 미국 내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 그 어떻게 인사들, 정치인들, 관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거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로 딱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낭비라는 얘기는 협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협상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그럼 협상 말고 답은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재와 압박. 전쟁. 그렇죠. 군사적 옵션. 그러니까 계속 제재를 해가지고 무너뜨리든가 아니면 전쟁해가지고 무너뜨리든가 둘 중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게 그 군 수뇌부 회의가 5일날 했단 말이에요. 끝나고 이제 사진 기념사진 찍는데 기자들한테 아 지금이 폭풍 전의 고요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폭풍 전의 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 군 수뇌부들하고 회의하고 나서 아 사진 찍는 게 폭풍 전의 고요라는 얘기는 곧 군사적 이 행동을 할 거다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읽히죠. 그리고 이제 7일 이틀 뒤에는 아 오랜 북미 협상 효과 없었다. 근데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단 한 가지 효과가 뭐냐 물어보니까 묵묵부답하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하다. 이런 검찰 조서 같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쨌든 군사 옵션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죠 지금.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에 대한 군사 옵션이냐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란 핵 합의 파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란이 또 지금 이란은 핵 합의 파기면 바로 뭐 선전포고다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 아, 세게 나가대.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원래 이제 성동격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시진핑하고 회담하다 갑자기 시리아 때려버리고. 북한에 대해서 막 전쟁할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이란을 때린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게 북한이 이제 반미 진영에 영향력을 주는 거잖아요. 이란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북한대로 무조건 이제 강공으로 나가지 않겠냐. 맨 처음에 눈밭을 걸어갈 때도 맨 처음에 가는 사람이 힘들지 그 뒤에 가는 사람은 꼭 졸졸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아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더 강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미국이. 근데 거기를 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만만하다. 이게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란도 근데 만만한 나라가 이란은 이제 아니어가지고 본토로 사실은. 미사일을 못 쏘니까 아직은 2,000km 정도 미사일 가지고 있다더만. 그것도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북한이 인공위성 처음 발사했을 때 1997년이었죠 그게 처음 인공위성 발사했을 때 98년 아닌가? 98년인가요? 뭐 아무튼 그 즈음에 아 인공위성을 발사할 기술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란도 인공위성을 발사한단 말이에요. 그 기술을 오래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보여준 적은 없지만 ICBM이 없겠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이란은 원래 중동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란 혁명을 통해서 원래 그 친미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에 엄청난 군사 지원을 했었는데 그걸 다 몰수를 해가지고 자기 거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란의 이 군사력의 기반은 미국에게 있다 원래.
그때 당시에 미국에 이제 좋은 무기들이 다 이란에 있었는데 다 뺏겼죠 미국이. 네. 아니 그 요즘에 보니까 이게 중동에서 점점 또 미국이 또 찬밥 신세로 가는 분위기가 뭐냐면 전통적인 사우디가 친미 정권이잖아. 사우디 그 누구냐 왕세자인가 뭐 왕이 푸틴만 나가지고 러시아 무기 계약하고 그러대. 사우디 요즘에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지 오래됐죠. 오바마 때 계속 저유가 했잖아요. 자기네 살아나려고. 셰일가스. 네. 그래서 이제 셰일가스 팔아먹고 이러니까 유가가 똥값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우디하고 관계는 안 좋아지죠. 아니 트럼프 때 무기 굉장히 많이 샀다고 계약을 했다고. 네. 계약을 했죠. 네. 계약만 했죠. 네. 그래서 미국이 막 노발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상호 운용성 때문에 미국 무기를 사지 왜 러시아 거 사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그런 분위기가 점점 막 확대되더라고. 터키랑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군수 무기 쪽으로도 미국의 영향이 낙화되고 있는데 이때 예전 같으면 어쨌든 중동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뭔가 패권을 더 장악하고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그렇게 해서 패권 질서를 유지해 가야 되는 판인데 흐름상으로는 지금도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중동 이란도 전쟁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약간 뜬금없을 수 있지만 한반도는 뭐 좀 아주 높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동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세계 대전인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거죠. 그 상원 외교위원장이 코커라고 예, 외교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했더만요. 트럼프가 3차 대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그 멘트가 정말 의미심장한 게 있네요.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면 그래도 상원 외교위원장이라 하는 사람이 북한이 지금 3차 대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 아닌가? 그렇지. 북한 때문에. 네. 그 저건 나라 대통령한테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국회에서 외교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지금 우리 3차 대전으로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남북 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아니, 그러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북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문재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이건 반칙이죠. 그것도 민주당. 그죠. 더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건 이게 미친 거지.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정말 상황이 심각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코코 위원장이 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냐면 우리가 미국 행정부 네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분, 틸러슨 국무장관, 네. 그 다음에 매티스 국방장관, 컬리 뭐냐, 켈리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코코 외교위원장. 이 사람이 확고히 그렇게 해서 네 명이 네 분이라는 거예요? 네 분이지. 그 네 분이 네 분을 일으킨 거다. 그렇게 네 분. 여기가 서로 이제 지금 그 노선을 가고 있다는 거죠. 외교 노선. 어떤 노선? 외교 노선. 네.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북에 대한 붕괴 전략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트럼프를 따라가지고 하나의 해결책, 오로지 군사적 오션만이 해결책이다라는 사람은 또 누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죠? 그 배넌 미친놈? 그죠. 외교 안보 잘렸잖아. 네. 아니 말고 누구지? 그 있잖아. 외교 안보 전략 외교안보 비서진가 보좌관인가? 보좌관? 있어요. 군복 입고 나오네. 걔하고 그다음에 무역 대표분가 하여튼 뭐 이런 쪽에 몇 명 있군요. 트럼프를 그대로 지지해 주는 사람이 몇 명 있고 나머지는 그 미국은 좀 그 한국하고 많이 분위기가 달랐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왜 그 박근혜 또라이가 있을 때 다들 박근혜 편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뒤에서는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대놓고 다 트럼프 신기하지 않아요? 국무위원장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막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트윗으로 트윗으로 공격해. 아니 코코도 사실 트윗으로 먼저 트럼프가 공격한 거예요. 코코를. 그러니까 코코가 열받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그 백악관의 비서들과 장관들이 정말 고맙다. 걔네들이 트럼프 말리고 있으니까 지금 전쟁 안 나는 거다. 이러고 이게 뭔 황당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렇죠. 이 정도면 진짜 트럼프 요즘 지지율도 되게 낮잖아요. 트럼프 지지율이 얼마예요 요즘? 25%까지 봤는데. 25%면 박근혜 지지율이 얼마였죠? 박근혜는 더 낮았죠. 통상적으로 미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좀 나오니까 이거를 대한민국 사회로 대비시키면 한 반타작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대략 한국에서 지지율 한 12.5%? 예.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뭐 박근혜 탄핵 위기 전후나 아니면 IMF 터졌을 때 김영삼, 광우병 파동 때 이명박, 그거랑 뭐 비슷하겠네. 거의 이제 정권이 위태위태한 수준. 이거는 전통적으로 여기는 두 양당체잖아요. 야, 그럼 이럴 때 미국의 어떤 제대로 된 진보 단체라든가 전국적인 어떤 대중적인 조직이 있다면 바로 전면항쟁 노선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타도 제기하고 드디어 3억 미국인을 위한 제대로 된 민중 정부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거 요즘 그거 하잖아요. 촛불 1주년 기념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행사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그걸 할 게 아니라 이 촛불 그 당시 지도부들이 전부 미국에 가서 해외 연수 과정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한미동맹 차원에서 네. 좋은 좋은 문화는 이제 같이 장려하고 민간 동맹을 우리가 꾸려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K-팝 이런 것만 수출하지 말고 미국의 여러 이 지도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촛불 집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전수를 좀 해줘야지. 촛불로 탄핵하는 방법 해가지고 책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네. 네. 영어로 영문판을 내야 된다. 네. 이게. 25% 정도면은 이게 전통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이런 양당 체제에서 쉽지 않은 지지율 아닌가? 거의 미국에서는 거의 있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25% 어디서 나왔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32%까지밖에 안 보이네. 아니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그래요? 25%라는 거. 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네네. 이게. 그래서 이 정도로 떨어지네. 국정 운영이 가능한가? 미국의 자체의 어쨌든 뭐 그나마 패권 질서를 좀 그나마 또 유지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라도 트럼프의 입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트위터 계정을 정지시켜야 한다. 이게. 행동을 아니 막아야 지금 된다. 뭐 광화문에서 어떤 단체들이 트윗 뭐 트럼프 아가리 봉합작전 이런 것도 하더만요. 네, 그런 것도 수출해야겠네 그러면. 그렇죠. 백악관에서. 그래서 미국 자체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트럼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치를 일단 트윗 계정부터. 우리 트위터 조건 봐서. 본사에 우리가 뭐 메일 같은 거 보낼 수 없어요? 근데 아직 이제 CIA가 폼페오가 그 트럼프 측이거든. 아.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나 봐 공작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미국 자체의 요구이기도 하고 지금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트럼프 탄핵 운동을 우리도 좀 뭔가 분위기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미 동맹인데. 네. 일단은 백악관에 뭐 청원하는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10만 명 이상 뭐 네, 하면은 뭐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3차 세계대전 방지를 위해 트럼프는 사임해야 된다 이런 거를 백악관에 한번 청원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동맹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의 경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좀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사회를 합시다. 네. 영어로. 야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동포들한테 강연으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나 뭐. 여러분이 경험으로. 원하는 대통령은 여러분의 손으로. 와 이런 거 하면 진짜 대박이겠는데. 이제 우리 저기 보수 쪽에도 그래야 된다고. 한미 동맹이 전쟁 동맹으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럼 탄핵 동맹으로 가야 되겠네. 탄핵 동맹 좋습니다. 대통령 같자는 거는 같이 이제 탄핵시키는. 한미 탄핵 동맹. 한미 탄핵 동맹. 네. 미국의 민중들과 함께 어깨 걸고. 자, 트럼프 탄핵이 저는 가시화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정도면 이제 뭐 미국 내에서 조치가 취해지겠죠. 탄핵이든 사임이든 암살이든. 저는 미국 사회 내에 그런 진보적인 대중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더라도 상당히 개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국 사회 같으면 이미 진즉에 전국적인 탄핵 운동이 일어나고도 남았고 탄핵 운동뿐만 아니라 트럼프 타도 해가지고 미국은 데모만 하면 막 차에 불 지르고 막 그러더만 사람 그렇죠. 죽이고 화염병 던지고 뭐 그럼 해야지. 한국 같으면 난리 났지 벌써. 촛불을 수출하면 안 되나? 화염병을 수출해. 386 세대들 모아가지고 화염병 제조법 이런 거. 이미 이제 상황이 그런 정도 상황이니만큼. 근데 미국 내에서는 또 고질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인종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소득 간의 이 빈부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완전 막 그 매우 바짝바짝 마른 산에서 언제 산불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번에 그 어디서 총 쐈어요? 라스베가스. 총 쏴가지고 59명 죽인 거. 이거 보면 진짜 사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사회인 건 맞아요. 그래서 빨리 미국도 사람 사는 사회 이게 나라냐? 이 구호를 미국에 수출해야겠네.
이게 나라냐? 영어로 뭐예요 그게? 이게 나라냐? Is this nation? 그것은 좀 Is 아닌 것 this 같고. country? 그거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에게 부탁하는 걸로 해서 이게 나라냐는 구호를 한번 미국에 수출해야겠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 탄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미국 저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트럼프 탄핵이 전 세계의 운명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 아니 우리 동맹이니까. 특히 한미 동맹이니까 우리가 책임 있게. 미국 놈들은 맨날 와가지고 한국 대통령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얘기 왜 못해? 하면 되는 거지. 자 오늘 새로운 단어 나왔습니다. 한미 탄핵 동맹. 좋습니다. 오늘 제목인가요? 네, 한미 탄핵 동맹을 결성하자 이런 식으로 합시다.